자, 오늘은요, 아주 강력하면서도 또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생각이죠. 바로 마초적 남성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는데도 왜 유독 남자다움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생각들은 잘 안 바뀌는 걸까요? 진짜 신기할 정도잖아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지금을 보면 안 돼요. 아주 먼 과거, 수천 년 동안 쌓여온 그 유산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건 이거예요. 대체 어떻게 특정 종류의 남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마초적인 남성성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일종의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는 맹수랑 싸워야 했고 다른 부족이랑 전쟁도 해야 했잖아요.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면 뭐니 해도 남성의 그 물리적인 힘과 용맹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 질서를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커지면서 일종의 규칙이나 권력 구조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바로 남성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시스템, 가부장제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남성이 집안의 어른, 즉 가장으로서 모든 걸 통솔하고 다스리는 사회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생기면서 남성의 권유가 아예 사회의 뼈대로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런 남성성이 신화나 영웅담을 통해서 엄청나게 멋진 모습으로 포장되고 이상화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나 여러 전설 속의 위대한 장군들,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면서 저게 바로 진짜 남자지 하는 강력한 롤모델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더 단단해졌을까요? 중요한 건 이런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이 그냥 이야기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사회 전체를 설계하는 청사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중심의 질서가 법으로 만들어지고 도덕이 되고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으로까지 체계화된 거예요. 이제는 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공식적인 규칙, 규범이 된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그냥 저런 남자가 멋있지 하는 가치관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운영체제, 즉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수천 년 동안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옛날 얘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짙게 드리워진 과거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남자의 역할은 아주 명확했어요. 딱 하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남자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핵심 고리입니다. 지금은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가족의 생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주된 부양자여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고대 시대의 역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산이 단지 돈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무거운 건 바로 심리적인 부담일 거예요. 이게 남성들의 감정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쳐서 남자는 이래야 한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남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어 남자는 강해야 한다,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 같은 거요. 이런 기대감이 남성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억압과 고통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 그 과묵하고 모든 걸 참아내던 전사의 이미지가 현대에 들이운 아주 직접적인 그림자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남성성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깊고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그 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닐까요? 과거를 알아야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